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망하는 이유.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망하는 이유. 네,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한국어도 우리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데, 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국어 모르고, 네, 그러면서 한국인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 망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그냥 사업을 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직원은 베트남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행정적인 측면들은 또 베트남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언어와 문화, 행정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2005년도에 베트남의 태권도, 네, 그래서 베트남 홍방대학교 호치민 떵빙 쪽에 있는 네, 홍방대학교의 태권도 진흥원을 만들고 스케일을 크게 만든 거죠. 한국 태권도 진흥원 해가지고 태권도를 이제 베트남 전역에 전파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코리아 레스토랑 1군 대통령궁 옆에 있는 코리아 레스토랑을 인수했는데 네, 결국에는 1년 반 만에 망하게 됐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모든 것을 모르고 이제 급하게 전개하다가 1억 이상의 돈을 날리게 되는 그러한 사태를 겪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나서는 제가 베트남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베트남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해야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어교육과 출신인데 교육대학교의 국어교육과 출신이고 교육공무원을 했는데 그런데 이 한국어 교원, 네, 요번에 이제 한국어를 들고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어 센터를 만들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베트남에 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네, 베트남의 문화와 역사, 지리, 네, 그리고 베트남을 수시로 다니면서 베트남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는데 온 힘을 다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법인 설립에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유튜브에 보니까 베트남 관련해가지고 라오스 관련해서 뭐 구독자들이 수십만 명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자영업이 되지 않으니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해외로 특히나 이제 동남아에 가서 좀 싼 투자금에 그리고 좀 먹히지 않을까 한류 열풍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나 베트남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망하는가라는 것을 미리 겪어본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광고 진행하고 계속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베트남의 홍삼, 네, 이 홍삼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수입 허가서가 나왔고, 그리고 이 홍삼볼, 그러니까 홍삼 에너지, 네, 에너지 음료죠. 네, 그래서 카페인이 걱정 없는, 네, 그런 홍삼 에너지 음료, 네, 홍삼 에너지 음료를 출시해서 이걸 이제 베트남으로 전파시키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애니메이션 광고입니다. Do Sang Trân, Thần Hồng Sâm, Hồng Sâm Bò. 네. 홍삼의 신이다. 네, 턴홍삼 해서 홍삼의 신 홍삼볼. 네, 홍삼의 신 홍삼볼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삼볼 회장, 네, 조성정, 홍삼의 신, 네, 그래서 이 가짜 홍삼이 아니라 한국의 이 홍삼 종주국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정통 그런 홍삼 회사에서 출시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트남이 지금 이 가짜 홍삼 음료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또 이 함량, 속이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이때 대한민국의 홍삼 종주국을 강조하고 그리고 사수하고 지키고 있는 그러한 조성정 홍삼의 신, 홍삼의 신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진짜 홍삼이고 이제 한국 종주국에서 왔다, 이것을 이제 알리면서 저희들이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생장 산홍삼 홍삼복. 네, 신뢰 마케팅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계속 이제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과거에 어떻게 또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는가라는 측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결국에는 투자 허가를 받고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네, 여기 정인태 해가지고 제 이름이죠. 네, 그런데 웃긴 게 정인태 해놓고 전톱 민족은 낀족이다 이렇게 써놓은 게 낀족이다. 네, 국적은 베트남이다 이렇게 써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여기 주소를 보게 되면 또 이제 한국이다 또 이렇게 또 나와요. 네, 이게 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통장 거래가 막혀버리는, 그래서 한 은행에서 제 사무실에 지점장이 방문을 해가지고 국적이 어디냐 이거 조사하러 온 거예요. 네, 국적은 한국이다 당연히 그 여권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는 낀족이 아니라 나는 한국의 한민족이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게 됩니다. 네, 이런 일들도 제가 겪었어요. 네,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내가 국적이 한국인데 베트남은 내가 이 베트남 사람이길 원하나 보다. 네, 뭐 이러면서 제가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문제 삼아 가지고 뭐 또 자기들이 이제 변호사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도 제가 겪었어요. 네,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거 얼마나 제가 황당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에 대한 문제. 네, 주식이 여기 보면 이제 정인태 나오죠. 제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주식이 원래는 80.65%였거든요. 근데 제 주식이 12.90%로 내려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50% 의결권을 갖지 못하게 돼 있죠. 네, 이런 일도 겪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완전히 제가 주식이 갑자기 12%대로 떨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또 겪게 됩니다. 네, 이거 정말 기가 막히죠. 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또 엄청난 이 변호사 비용이 나갑니다. 근데 이 변호사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베트남에 훌륭한 변호사들도 있겠지만 변호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가지고 뭐 그때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되는, 그런데 나중에는 연락도 안 받아버립니다. 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고의로 했는지 뭐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이런 일도 겪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베트남 이 언어라든지 이런 걸 모르고 과연 전개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죠. 또 나중에는 제가 베트남 법정에까지 이렇게 섭니다. 네, 여기 베트남 법정이에요. 여기 판사가 있고 여기 인민위원, 여기 검사가 있고 제 옆에는 경찰들이 있고 네, 이 많은 이제 막 진실이 드러나니까 결국에는 저를 살해하기 위하여 CCTV를 끊어놓고 쇠파이프를 들고 들어옵니다. 네, 제 숙소로 쳐들어오는 거죠. 네, 그런 제가 고통까지 겪었어요. 돈도 훔쳐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법정에까지 서는,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하는데, 근데 이 CCTV를 이렇게 끊어놓고 그리고
이 쇠파이프, 여기 쇠파이프죠. 이거 쇠파이프가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기어 들어온 거죠. 네, 이게 CCTV에 찍힌 거예요, 이게. 네, 찍혔어요. 이렇게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이제 쇠파이프를 사용하진 않았다. 네, 그리고 CCTV를 끊어가지고 CCTV를 훔친 거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고 나중에는 징역 2년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항소를 해가지고 더 무섭게 심판을 할까 하다가 그냥 네, 이 사람 반성하길 바란다. 네, 그러면서 용서를 해줬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이죠. 이게 저죠. 네, 여기 제 사진도 있고 이렇게 학생들을 아침 8시 반부터 이렇게 계속 가르쳤고 그리고 이렇게 고아 아이들, 네, 이게 다 고아 아이들이에요. 이 고아 아이들을 돌보는 장면들 그리고 아이들 놀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네,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또 많은 어린이들에게 또 학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후원해주는 네, 그런 일을 제가 했죠.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들 에이즈 걸린 어린이들이에요. 부모 때문에 이런 어린이들 도와주고 네, 이런 일들 참 의미 깊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소수민족 어린이들, 네, 어린이들한테 봉사하러 가고 그리고 네, 뭐 이 아이들 신발도 안 신고 있죠. 네, 그리고 이런 어린이들 이렇게 장학금, 네, 장학금 주면서 이제 어린이들하고 만나고 이런 일들. 이거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이거. 네, 베트남 국립대학교에서 책을 출판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봉사단체에 다 제가 기부를 합니다. 네, 기부를 해 가지고 이 판매 금액은 다 어린이들을 도와주게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놀이기구, 놀이터를 선물해주고, 네, 그리고 이 소수민족 어린이들을 장학금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죠. 네,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살해를 당할 뻔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참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주식도 막 변동되고 제 국적이 변동이 돼가지고 그리고 통장이 그냥 정지돼 버리는 이러한 사태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들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 보면 이게 증거잖아요. 증거. 정인태. 네, 정인태인데 국적을 베트남 국적으로. 네, 이런 아픔의 시간.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때 진짜 주변에 진짜 나를 보호해주고 아끼는 사람이 네, 없다 그러면은 이 심리적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주식을 제가 80%인데 저를 12% 내려놔가지고 주식 의결권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을 누가 했을까요? 누가?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법정에 서서 끝까지 싸웠던 거거든요. 네, 끝까지 싸워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승리를 했는데 대사관에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대사관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외교부지, 네, 뭐 우리가 무슨 수사 권한이 없다 하면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끝은 상당히 많은 시련과 고통으로 뒤덮였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베트남에서 저는 뭐 태권도 진흥원 아까 얘기했죠.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네, 이것도 실패해보고 코리아 레스토랑을 인수해가지고 그때 당시 5만 불 5만 불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뭐 한 그 당시 2005년도에 1,000만 원이면은 만들 것을 5만 불이라는 엄청난 돈.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한국인들이 2명이 껴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 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엔 둘이 이제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 건을 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확인하게 되는데 참 기가 막힌 상황. 그러니까
한국인들, 네, 중간에 한국인들, 그러니까 베트남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국어, 베트남어를 할 줄 아는 이제 한국인들을 접촉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리스크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업을 하면서 발전이 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식이 막 뒤바뀌어 버리고 제 국적이 뒤바뀌어 버리면서 네, 은행 거래가 막혀 버리는 이런 사태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네, 굉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도 초등학생이 사업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네, 유치원생이 사업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베트남어 실력이 베트남 초등학생만도 못한데 내가 사업을 한다? 나중에 이런 저처럼 주식 문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국정 문제,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행정적 왜곡 이런 문제들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국 뭐 한인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진짜 이 우리 교민들, 네, 그리고 이 한국인들을 위한 철저한 도움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때도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영사간에 교민 영사제, 그러니까 교민 특임 영사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민 특임 감사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교민들을 위해서 움직이지. 캄보디아 사태 때도 보세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들어가도 뭐 근무 시간 아니에요. 근무 시간에 와요. 막 이런 논란들이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이 당시에 막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을 때 대사관에서는 우리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외교 역할이기 때문에 베트남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는 외교적으로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 요 정도로 우리가 뭐 공문을 띄워줄 수는 있어도 그 이상 그 이하는 없다. 네, 요게 대사관에서 해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으면은 이제 시체 수습은 하겠죠. 네,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나가서 재외 국민들이 겪는 현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미 성인이고 내가 이 분야의 달인이다 이렇게 할지라도 베트남에 갔을 때는 나의 이 무슨 뭐 요리 능력이나 뭐 경영 능력은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나의 이 행정이나 언어 그리고 문화를 습득하는 그러한 능력은 아직도 유아 수준이다. 그러면은 안 보이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중에는 엄청난 리스크를 겪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언어 준비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공부하고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나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이용하는 사람들 말고 그런 인맥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경로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뭐 베트남 가서 망했어요 막 이런 영상들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에서 망해가지고 한국도 못 들어가요. 뭐 가슴이 아파요. 대부분이 보면은 카페, 호텔, 식당, 마사지, 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완전 자영업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자영업하다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자영업은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백만 폐업. 네, 그리고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자영업 난민들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난민들이 해외 나가서 성공하고 발전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또 이런 시련을 겪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22년 베트남을 겪으면서 제가 겪었던 그 고통들을 하나하나 다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진짜 이 양심 있고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어떤 우리가 품앗이 하듯이 그 어려울 때는 서로 도움도 주고 그리고 진실로 안내하는 길, 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인들이 이 망하는 이유, 네, 제가 이 책을 막 굉장히 많이 썼어요. 네, 뭐 출판은 안 했지만 이 책을 써가지고 이 블로그에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뭐 제가 이런 뭐 한국어 책 같은 경우에는
출판을 해가지고 이제 교보문고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네, 뭐 이 책들 뭐 해가지고 뭐 책은 제가 한 50여 권 정도 책을 집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베트남에서 겪었던 이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는 것보다는 책으로 쓰되 이제 그 블로그에 제가 계속 올린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굉장히 많이 이거 공유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시대가 왔기 때문에 네, 유튜브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아픔들, 그리고 또는 그동안 또 좋은 노하우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들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